자, 여러분, 사회복지조사론 같이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과학과 검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과학과 비과학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균화법과 연역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 목적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시공에 따른 조사 방법에 대해서 또 방법론적인 그러한 거에 따라서 그 연구 방법을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학과 비과학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과학적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학적 접근이 뭔지를 먼저 좀 아시면 과학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비과학적 접근 중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게 권위예요. 우리 보통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말이 있죠. 자,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옳은지 그른지에 앞서서 그냥 어떤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권위. 이 권위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관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비과학이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습은 어느 일정한 그 지역 안에서 뭐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시간을 흐르면서 형성된 어떤 그들 안에서의 약속된, 물론 약속이라 그래서 뭔가 문서를 남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습이라는 거는 그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하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직관이라는 것은 또 비과학인데, 경험이나 판단이나 추리 등 이 사유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 직관이라는 것도 역시 비과학의 하나이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권위에 호소하거나 또 관습에 호소하거나 직관에 호소하는 이러한 방법은 과학적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실 과학적이라는 거는 너무나 우리가 이거 뭐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요. 객관적이어죠. 누가 봐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은 검증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데,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는 건 즉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또 우리가 검증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해야 되고요. 당연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죠. 어떤 그 사실을 나열할 때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논리성을 갖고 이야기할 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체계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과학은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과학은 적용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적용성이라는 건, 자, 이걸 하나를 밝혔어요. 그럼 이걸 밝힌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걸 밝힌 걸 가지고 전체에 적용을 하려고 밝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과학은 구체적이다. 일반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구체적이다라는 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아울러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과학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과학은요, 19세기 꽁트에 의해서 사회과학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사회과학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과학을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인문과학, 자연과학 또는 인문학, 자연과학 이렇게 구분했어요. 인문학은 주로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사유에 의한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자, 자연과학은 주로 어떤 걸 하느냐? 검증에 의해서 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이 19세기의 꽁토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연구의 대상은 인문학적인 것, 즉 사람과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데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하는 방법은 요 방법을 활용한 거. 요게 바로 사회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사회과학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과학은 먼저 사회현상은 다양하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회현상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사회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은 다양한 요소들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현상은 독립적이지 않다. 어떤 현상이 하나 일어나면 이게 그냥 하나로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사회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사회 문제는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회 문제는 횡단적, 종단적 관계망이 함께 연결되어진다. 자, 횡단적이라는 건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걸 횡단적이라 그래요. 종단적이라는 건 시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또는 미래까지 이어져 가는 것. 횡단적, 종단적.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갖는 여러 문제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또 종단적인 그러한 시간적 흐름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실업자의 문제를 하나 놓고 봅시다. 횡단적으로는 그 사람의 게으름이라 그럴지, 그 사람의 기술이 이제 효용이 없다 그럴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종단적으로 볼 때는 경제 구조의 악화, 즉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악화, 그것이 더 이제 심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에 의해서 지금 실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횡단적인 거와 종단적인 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사회 현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도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회 현상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현상은 비슷하더라도 동일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회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자, 자연과학은 어느 정도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하면 똑같은 결론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과학은요, 이게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사회과학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은 정확한 예측을 했다라고 장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사회과학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면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정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사회과학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의 핵심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사회과학은요, 절대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연성을 띤 일반화를 추구하는 작업이 사회과학이다. 자, 개연성이라는 건 뭐예요? 낱말 뜻은 그냥 그럴 수 있는 이라는 것이지만 이 영어를 보면 probability라고 하죠.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놈의 원인이 될 확률이 90%다 또는 95%다 라고 한다 그러면 10%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요건 5%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 10%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반화할 수 있는 걸 수용하는 것, 이게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개연성을 띤 일반화를 추구한다 사회과학. 여러분 이게 사회과학의 핵심이다라는 것 여러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적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과학이라는 거의 원래 그 의미는요.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물을 가지고 전기 장치를 해서 했더니 H2O, 뭐 2H, 2 그다음에 E2O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H2하고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결합시키면 뭐가 또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죠. 이걸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반복되어져요. 반복되어져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사회과학은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 자, 이 과학의 반복성이고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복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과학의 특성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검증을 할 때 연역법과 귀납법을 통해서 과학적 검증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역법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이론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연역법은 기존의 이론에서 가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는 이러한 방법이 연역법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연역법을 가설 연역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반증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을 검증할 때는 반대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그거를 기각하고 이거를 채택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반증주의적 접근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역법은 전형적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증주의가 바로 가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는 게 실증주의란 말이죠. 그런 실증주의적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예를 들어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역법 하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럼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 무엇이냐? 먼저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론에서 어떤 가정을 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죽으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요. 자, 연역법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양적 연구와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통계적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함께 이해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리하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균합법을 이야기해 보죠. 균합법은요. 아무런 전제나 선입견 없이 관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걸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분류도 해보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맥락이 나타나는 게 있으면 이 맥락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균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역으로 생각하면 균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전제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죽는다 그런 전제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봤어요? 안 봤어요? 역사적 사건은 본 거예요. 세종대왕도 죽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원재도 죽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사망진단서 여러분에게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자, 누구도 죽는다. 이렇게 쭉 봐왔어요. 그리고 뭐 연예인 중에 뭐 누가 죽었다. 이렇게 다 봐왔어요. 이걸 다 보니까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자, 이렇게 관찰을 토대로 해서 시작이 관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맥락이 인간이 죽는다는 맥락이 나오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균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역법은 이론에서 가설을 끄집어내서 연구하는 게 연역법이라면 균합법은 아무런 전제 없이 그 관찰부터 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연역법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맞는지 보는 거라면 균합법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다 보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결론 내리는 거. 이게 균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연역법은 이론에서 시작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검증을 합니다. 균합법은 이론이나 가설 없이 자료들에서 시작하면서 이걸 관찰이라 그러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서로 패러다임이 다른 거지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패러다임이 다른 거지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월레스의 수레바퀴 모형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이 월레스의 수레바퀴 모형이라는 것, 이 모형이라는 걸 보면 어떤 이론에서 시작을 해요. 이론에서 시작해서 논리적 추론을 해서 가설을 세워요. 그 가설에 대해서 조작화해서 그게 맞는지 관찰을 하면서 살펴본다. 그럼 여기서 여기는 무슨 방법이 되겠어요? 연역법이 되죠. 그런데 이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보면
관찰한 걸 가지고 어떤 통계적 검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서 이론을 만들었다. 여기 관찰부터 하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학문이 발전해 나가는 데는 이렇게 연역법과 귀납법이 함께 서로 보완하면서 학문이 발전해 가는 것이지, 연역법이 더 과학적이야? 귀납법이 더 과학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전부 다 과학적 검증 방법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연구 방법을, 이제 연구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학 철학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과학 철학의 흐름을 보면 16세기 베이컨의 귀납주의, 또 17세기 데카르트의 연역주의, 그 다음에 논리적 실증주의, 그 다음에 논리적 경험주의, 그리고 이제 칼 포퍼의 반증주의, 그리고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과학 철학의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이 정도 흐름은 여러분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하시고요. 토마스 쿤 하면은 과학적 혁명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과학적 혁명은 곧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한다라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상대적이라는 이러한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와 함께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과학 철학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구 방법의 종류를 한번 분류해 보는데, 그 연구 방법의 종류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그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탐색하는 게 목적이다. 탐색적 연구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연구해서 좀 뭔가를 알아가고자 할 때 하는 게 탐색하겠죠. 그걸 탐색적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연구는요, 이 기술이라는 걸 잘 낱말 뜻을 봐야 돼요. 한자로 제가 써드렸죠. 기술, 뭔가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description이에요. 따라서 기술적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쓰는 게 기술적 연구예요. 인구 센서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인구는 총 4천만 명인데 그중 남자는 뭐 2천만 명 50%이고 여자는 2천만 명 50%이다. 이러한 인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43%가 모여 있고,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죠. 기술이 목적인 게 기술적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설명적 연구와 예측적 연구는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일단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설명이라는 건, 지금 설명한다는 거는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인과 관계로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주는, 영향 요인을 밝혀주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설명적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측적 연구는요, 사실은 설명적 연구 속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구분해서 예측을 강조하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예측적 연구. 자, 그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시계열 연구라는 것, 즉 시간의 순서를 두고 연구한다는 것은 예측적 연구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면서 시간적 관계를 놓고 연구한다는 것은 이제 인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설명적 연구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적 연구와 예측적 연구를 같이 보기도 해요. 어쨌든 탐색이 목적이냐,
기술이 목적이냐? 원인을 밝히는 설명이 목적이냐? 아니면 이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예측적 연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연구 목적에 따른 것이고요. 자, 연구 방법에 따라서도 연구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헌 연구는 말 그대로 연구의 자료가 문헌들이에요. 이 문헌이라는 건, 책, 신문, 이런 걸 다 문헌이라 그래요. 어떤 정책이 구조화되어져 있는 거, 이것도 문헌이라 그래요. 이 문헌을 자료로 해서 연구하는 게, 문헌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양적 연구라는 거는 이 양적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양적이라는 것은 수량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다라는 게 양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형태가 문헌이냐 문헌 연구고요. 자료의 형태가 수량적으로 나타나는 거냐라는 게 양적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통 서베이 한다라고 할 때 양적 연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양적 연구는 보통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면 연역법, 귀납법, 주로 연역법적 연구 패러다임을 갖는 게 양적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요, 그 자료가 양적이 아닌 것, 양적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질적인 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별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연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질적 연구. 그래서 질적 연구라는 말은 이 심층적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정선 연구, 양적 연구를 정량 연구라고 하면 이거는 정성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적 연구는요, 개량화된 자료보다는 주로 개량화된 자료가 아니라 주로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자료.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가 아닌 건 다 질적 자료인데 주된 거는 인터뷰나 관찰을 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연구하는 게 질적 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로 이 연구 패러다임과 연결할 때는 구체적 사실을 들여다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관찰부터 한다? 무슨 검증법? 귀납법적 연구 패러다임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심층적인 깊은 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 질적 연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문헌이냐 문헌 연구, 양적 자료냐 양적 연구, 질적 자료냐 질적 연구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양적 연구는 주로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 더 과학적인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역법과 귀납법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게 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둘 다 똑같은 과학 패러다임이 다른 둘 다 검증법이라 그랬죠? 그거와 똑같아요. 왜냐면 양적 연구는 연역법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대별되어지는 어떤 패러다임이 다른 것이지 다 과학적 방법이고요. 나는 통계를 못하니까 질적 연구해야지. 난 통계를 잘하니까 양적 연구해야지. 그것도 틀려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질적으로 할 것인지 양적으로 할 건지. 즉 가설을 세워서 검증할 거면 양적 연구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그 심층적인 걸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면 질적 연구를 하고요. 또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통합적 연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개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질문. 통합적 연구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보다 더 나은 거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통합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통합적 연구를 하는 거지. 두 개를 합쳤으니까 더 나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적절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시공에 따른 종류인데요. 앞에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라는 것도 출제된 그런 그 경향성이 있지만 이 시공에 따른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출제가 또 간혹 되고 있습니다. 횡단 연구는 한 시점을 끊어서 그냥 그 시점에서 조사한 게 횡단 연구예요. 그러니까 조사 시점이 한 번밖에 없어요. 자료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게 횡단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종단 연구는 뭐예요? 횡단 연구는 당연히 한 번만 조사하니까 조사 기간이 짧겠죠. 조사 기간이 짧다라는 건 조사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종단 연구는요, 횡단 연구에 반대되는 거예요.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최소한 2시점 이상. 이때 한번 조사하고 이때 한번 조사하고 2시점 이상이에요. 얼마나 갈지 몰라요. 최소한 2시점을 조사한다? 그럼 이걸 종단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시간 놓고 보면 이때 본 거랑 이때 본 거랑 변화가 있겠어요, 없어요?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동태적 연구라고 하고요. 반면에 횡단 연구는 정태적 변화가 없는, 왜냐면 한 시점에서 그냥 본 거기 때문에 정태적 연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나 추이를 볼 때 종단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2시점 이상 조사한다. 이게 조사 비용이 배나 들어가겠네요. 조사 노력도 배나 들어가겠네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이 종단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단 연구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단 연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향 연구. 이건 뭐 또 추이 연구라고도 하고 시계일 연구라고도 하는데 경향 연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는지 보는 것, 이게 경향 연구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두 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년배 집단 연구 또는 동년배 연구 또는 코호트 연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패널 연구라고 하는데, 자, 2시점 이상 조사하는 건 맞아요. 2시점 이상 조사하는 건 맞는데 요 동년배 연구는 동일한 집단군을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널 연구는 뭔가 하면 조사 대상자를 추적한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대상자들을 이 시점에 조사한 대상자들을 이 시점에도 똑같은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게 그게 패널 연구예요. 따라서 똑같은 대상을 추적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패널 연구를 하고 있구나. 2번 연구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에 그러면서 이게 좀 넓게 가네. 이거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때도 조사하고 이때도 조사하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를 조사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네. 그러면 코호트 연구. 그래서 경향 연구, 동년배 연구, 패널 연구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과 비과학을 잘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학 사조의 흐름에 대해서 적어도 실증주의,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이 과학계 혁명, 이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짚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